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방법하고 결산 서류 공시 방법을 각각의 개별 화면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올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서식은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 서식입니다. 이때에 여기서 운용소득에 대한 작성 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종전에는 이때 여기서 의무사용 기준금액하고 사용금액을 작성을 할 때 이때 이제 기준이 종전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전년도에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만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이 해당 사업연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기준으로 작성을 한다. 이때 작성한다는 걸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이거를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예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23년도 주식 배당 소득이 50만 원 있는데 이때는 의무사용 기준 금액은 이제 80%니까 50만 원에 80을 40만 원이고 그 중에서 23년도에 30만 원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면은 종전에는 종전에는 전년도 운영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사용 기준 금액이랑 그리고 사용 금액을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해당 연도 운용소득 기준으로 바뀌면서 이때는 23년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이 50만 원이고 그 50만 원에 대한 80%의 40만 원이 해당 연도 의무사용 기준액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전 연도 원래는 그 전까지의 그 전까지의 그전에는 이제 직전 연도까지의 사용 금액에 대해서 이제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작성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직전 연도까지 운용 금액은 별도로 작성을 안 하시게끔 되고 그리고 해당 연도 사용 금액은 30만 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기준 금액은 40만 원인데 이때에 사용 금액 3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가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까지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식 명칭에 맞게끔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서의 명칭에 맞게끔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혹시 화면이 지금 안 나오십니까? 아,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시는 분은 별도의 지금 PC에서 조금 설정이라든지 조금 다르게 해서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은 이제 매각 대금 사용 명세서 중에서 작성 방법에 대한 수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종이 서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작성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작성 방법 중에서 매각 대금에 대한 사용명세 지출 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금융자산은 원래 기존에는 현금 및 현금증자산에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시즉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의 범위를 만기 6개월 미만인 금융상품으로 수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우리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실 때 홈택스의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에 따른 건 아니고 개별 화면에서도 이렇게 순서를 원래는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서가 원래는 세 번째에 있었는데 이 세 번째에 있는 부분을 조금 작성을 하시는데 조금 편리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섯 번째로 바뀌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때 보시면 아래쪽에 자동 채움 실행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앞에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랑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그리고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다 작성을 하고 난 뒤에 자동 채용 실행을 하기를 하면 그대로 앞서서 작성했던 명세서 내역을 불러오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전년도보다는 더 편리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고, 이 부분은 개별 화면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나중에 오후에 보실 동합신고 화면에도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서 서식에 대한 그 개정 사항입니다. 리출인재산 보고서하고 세무확인 수익 현황이 일치하도록 개정을 한 내용인데, 단순히 수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수익금액 현황, 수익금액으로 변경이 된 거고, 그리고 여기에 수익 원천별 내역의 사업 외 손익,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공익목적 사업에 대한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랑 세무확인서 관련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연재산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공익법인 안내 포털에서 세 번째 신고 보고에서 출연재산 보고 제출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나오는 화면이 이렇게 팝업창이 하나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익법인 의무이행 안내 서비스 팝업창인데, 이 안내 팝업창에는 우리 공익법인이 지난 2년간에 이행했던 의무, 그러니까 전용 계좌는 개설되어 있는지, 그리고 출연재산 보고는 했는지에 대한 여부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각 의무이행 사항에 대해서 그 제도에 대한 설명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팝업창을 닫게 되면 이렇게 뭐 신고도움 자료, 동합신고, 일반신고, 과거사업연도 신고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신고도움 자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우리 협력 의무라든지 출연재산의 고유목적 사업 등에 관련한 현황을 저희가 전년도 신고된 현황을 분석을 해가지고 각각의 모든 공익법인이 아니고 해당되는 공익법인별로 맞춤형으로 어떤 이러한 부분을 유의를 해주십사 해서 그 도움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들어가면 공익법인 신고 도움 서비스라고 해서 이렇게 창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다 분석을 해서 미사용 잔액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안내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공익법인에 다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공익법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내용이 이게 나오는 공익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그 신고를 하실 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조금 참고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목으로는 지금 안내가 되고 있는 항목으로 총 23종의 첫 번째 뭐 특수관계 인증에 대한 급여 지급 혐의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23가지까지 23종의 종류를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두 번째 16번째, 16번째 보시면 결산 서류 등 의무 공시 시 성실하게 서식을 작성하도록 안내를 하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4월 말까지 공시를 한 후에 하반기 때 되면은 제가 그 결산 서류 공시된 내용을 이게 혹시 오류가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혹시나 오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류가 있으니 언제까지 수정을 해달라고 안내가 나간 후에, 그리고 안내가 나간 후에 실제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맞아서 재공시를 한 경우에 그 내용에 그 해당되는 법인들에서 안내가 되고 있는데, 전에는 그냥 단순히 문구로만 이제 안내를 했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수정을 하셨다,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년도에 이맘때쯤에 하시고 올해 1년 뒤에 하시다 보니까 그를 전혀 어렵게도 느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전혀 모르실 수도 있으신데,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을 16번 같은 경우에 혹시 내용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공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여기 맨 네 번째에 과거 사업연도 신고라고 있는데, 지금 일반 신고는 올해 23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공익법인 보고서 여기서 작성을 하면 되지만, 혹시나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경우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사업연도 종료일이 23년 11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이 공익법인 보고서 작성을 하면을 이용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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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기본 정보 입력에서 기본 정보 입력부터 해서 13번째 종료 단계까지 13단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기본 정보 입력을 하실 때 이때는 사업연도란에는 출연재산 보고 대상 이제 사업연도인 즉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올 텐데 이때는 사업자 등록번호의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입력이 자동으로 입력된 사항 중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을 해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대상과 이 수익 사업 운영 여부 그리고 외부 회계 감사 여부는 직접 그 해당 사항을 직접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 11번의 외부, 9번의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대상인 경우에는 확인 대상이 맞는 경우에 했다고 세무 확인을 받았다고 하시면 이때 열을 체크를 하셔야지만이 여기 11번째 세무 확인서로 세무 확인서 입력하는 화면에 가시면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 선택을 했다 하면 여기서는 입력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11번 외부 회계 감사 여부와 관련해서 여기 외부 회계법인 그리고 감사반으로부터 이제 감사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공익법인 내부 감사인으로부터 결산서 확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외부 회계 감사를 이때는 부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부 감사인은 해당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두 번째로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로 해서 자산 보유 현황과 우리 공익법인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과 수익 원천별 수익 비용 현황을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자산 보유 현황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 재무상태표에 각 자산 종류별로 그 가액을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재를 하실 때 14번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번의 주식 출자 지분은 우리 공익법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우선주, 출자 지분의 가액을 기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16번의 예지금 등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하고 정기예금, 저축성보험, 상품, 국채, 회사채 등의 가액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7번의 기타는 매출채, 우리 공익법인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빚품, 이런 차량 등으로서 앞서서 봤던 토지, 건물, 주식, 금융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가액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이 이 15번의 주식 출자 지분하고 16번에 예지금 등 금융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그 통합을 해서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통합을 하시지 마시고 각 항목별로 어떤 금액이 해당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서 꼭 좀 구분을 해서 하셔가지고 작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17번에 미수이자가 있는데 이자라고 해서 금융자산에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수이자는 이 기타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아래쪽에 수익 원천별 수익 비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성과표상에서 우리 공익 목적 사업과 금융, 부동산 이러한 기타 사업 발생 원천별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 수익 금액, 비용, 이익을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공익목적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의료라든지 이러한 우리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타 사업은 부동산 임대 등의 공익목적 사업 외의 사업을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이거나 공익목적 활동의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등은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야 한다. 이 점을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금융란은 운영성과표상에 이자, 배당, 기타 금융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셨고 그리고 이 기타 금융에 때는 주식,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서 발생한 처분 손익을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번에 보시면 사업 외 손익이 있는데 여기서는 공익 목적 사업 외에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 외 손익, 즉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처분 손익 등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9번에 이 공익 목적 사업란에는 기부금, 보조금, 이러한 수익 금액을 기재를 하시고 그리고 의료 지원 등의 공익 목적 사업을 위해서 발생한 지출한 그 비용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화면별로는 동영상 작성 요령 동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항목별로는 이렇게 도움말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도움말 등을도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아까 우리 지켜야 할 사항 중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전부 사용을 해야 되고 3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그 내용을 이제 여기 서식에서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작성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그리고 엑셀 파일에 작성한 그 파일을 그대로 불러와서 수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먼저 직접 작성을 하는 경우에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때는 우리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를 위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하고 사용 명세를 적고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때 사용이 완료 안 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를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현금, 토지 등 이러한 출연재산별로 출연일이 빠른 재산부터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금액이 소액인 금액을 다 작성하는 게 아니고 기준 금액을 50만 원 이상으로 50만 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50만 원 이상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자별로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개인별로 만약 연간 50만 원 미만을 출연을 받는 경우에는 출연자명을 소액계로 하시고 개인별 금액을 합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기명자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출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다가 그런 경우에는 무기명자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성명 또는 상호를 입력을 하신 후에 출연재산 종류를 현금, 토지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0번의 가액은 있는데 이 가액은 출연 당시에 그 시가로 적으시고 만약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상장 주식인 경우는 평가 기준일 전후에 2개월간 평균액 등으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분을 해서 아래쪽에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를 작성하는 방법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출연받은 재산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까지 사용한 금액을 기재를 하시고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금액과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사용처는 미사용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지금까지는 그냥 건건이 입력을 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 아래쪽에 보시면 제일 편리하신 방법이 이 정기자료 불러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전년도에 혹시 작성한
그 사용명세가 있습니다. 있는 경우에 전년도에 작성한 그 사용명세가 이제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게 되면 항목별로 클릭을 한 후에 해당 사면 사용 금액과 사용처를 입력을 하신 후 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명세가 이제 이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전년도에서 자료를 불러왔고,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로 이제 출연받은 재산 목록만 추가로 등록을 하면 편리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서서 말씀드린 서식 작성 방법 중에서 엑셀로 작성을 할 때 그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엑셀 서식을 내려받은 후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리고 오류 검증을 한 후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만, 이때 유의할 부분이 그 다운받은 엑셀 폼에서 서식을 변경을 안 해야지, 그래야지만이 파일 업로드하면서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꼭 서식을 변경하지 마시고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출연받은 자산 중에서 토지나 건물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엑셀 블록이 이 방법은 토지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우리 본 서식에 작성된 내용인데 한번 사례를 참고를 하셔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만약에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을 해가지고 3년 이내에 매각한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때는 매각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3년 동안 매년 매각대금 이 사용실적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말 결산법인인 경우에 23 사업연도 출연재산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이제 사업연도 개시일이 23년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소급을 해서 22, 21, 20,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매각한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본 서식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두 번째에 출연사 매각대금 지출명세서는 앞서서 먼저 작성할 여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도 뭐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고 엑셀 불러오기로도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직접 쓰신데, 그러면 직접 작성을 하는 경우에 한번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매각 일자를 먼저 입력을 하시고 매각 재산 종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매각 재산을 종류를 선택할 때 우리 예적금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만약에 기부받은 금액을 만기 6개월 이상의 예적금에 예치를 하고 그리고 만기가 도래를 한 경우에는 이때는 매각 재산 종류를 예적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의 매각 금액은 작성하실 때 혹시나 매각 금액 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하고 지방세가 발생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총액에서 국세랑 지방세를 차감한 그 부분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8번에 사용 기준 금액란은 보시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에 따라서 30, 60, 90% 있는데, 그때는 그 금액을 해당 연도에 맞는 금액만큼을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7번의 매각 금액을 입력을 하면 8번의 사용 기준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명세에 보시면 9번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사용금액, 그리고 10번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라는
그러니까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을 적으시고 그리고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이 아래쪽에 보시면 정기자료 불러오기 버튼이 있는데 전년도에 작성한 그러니까 전년도에 작성한 매각 대금 명세가 있는 경우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그대로 작성됐던 내용을 불러오고 여기서도 이제 사용한 금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수정을 하셔서 그 등록을 하긴 하시고 그리고 별도로 추가로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한 재산을 추가를 하시면 제일 편리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출 명세서를 보시는데 그 10번에 해당 사업연도 사용 금액이 있는 경우에 때는 다음 화면에 다음 말씀드릴 출연재산 매각 대금에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출연재산 매각 대금 지출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때는 작성을 하실 때 그냥 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혜자나 수혜단체에게 지출한 경우, 두 번째 자산취득에 지출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운영경비에 지출한 경우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때 작성을 하실 때 앞서서 봤었던 거는 50만 원 기준이었는데 여기서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연간 수혜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수혜자나 수혜단체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이다 하면 지출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을 기재를 하시고 지출 목적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유의할 부분이 매각 대금을 만기가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 적금 등에 예치를 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걸 봐서 지출 명세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만 보통 예금이나 만기가 6개월 미만인 금융상품에 예치를 한 경우에는 매각 대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출 명세에 작성을 하시면 안 된다. 이를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화면에서는 그런 관련된 내용 해서 전년도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하고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을 계산하게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번에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라고 있는데 이때는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정기자료 불러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도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기준액란은 이 3번에 작성했던 금액의 80%를 곱한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이때 기준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왔는데 1년 내에 사용실적이 8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1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을 했다. 이때를 한 경우에는 5번에서 4번을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기준금액에 미달을 한 경우에는. 그래서 미달을 한 경우에는 이제 그 특례에 의해 가지고 5년간 평균 실적을 한 번 더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차이가 여기에 6번의 가부조객이 음수인 경우에는 여기를 작성을 한다. 그리고 0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하면은 굳이 작성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13,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해당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을 계산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13번에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수익 원천으로 사용을 해서 생긴 그 소득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유의할 부분이 죄송합니다.
보조금으로만 운영하는 사업이라든지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주식 등의 그 출연재산이 아닌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은 운용소득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는 이제 13번에서 나온 금액이 원래는 27번으로 갈 건데 이때에 중간에 이제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리고 차감액이 있는 경우, 그리고 기준 미달 사용액이 있는 이러한 부분을,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다 반영을 한 후에 27번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여기 가산액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작성하는지 한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다음으로는 제 차감액에 대한 18번부터 2월 경선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말씀드릴 게 24번에 기준 미달 사용액이 있는데 여기는 그 전년도 운용소득을 이제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을 해서 이 6번의 가부종란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리고 5년간 평균으로도 했는데 이때도 음수가 나왔다. 이때에 이 두 가지가 다 음수인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 그 가부족에게 마이너스 뺀 그 절대값하고 각각의 그 금액을 비교를 하셔서 작은 금액을 이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가 기재가 되면 이거는 기준보다 이제 사용 못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가산세 기준 미달 사용액에 10%의 가산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작성이 안 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상 80% 이상 초과를 해서 0보다 초과가 되면 굳이 24번은 작성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해당 3년도에 운용소득을 지출한 명세를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앞서서 여기서 보셨던 화면 중에 5번의 1년 내 사용 실적 중에서 해당 사업연도 금액과 그리고 15분에 이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 지출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끔 되는데, 여기에 지출 구분에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가는 1년 내 사용 실적 중에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 그리고 나의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 목적 사업비 지출 명세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대상이 해당 사업연도의 1년 내 사용 실적 중에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하고, 또는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계산에서 고유 목적 사업 지출 송금 산입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을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이 부분은 작성 예시를 한번 참고를 하시고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작성을 하실 때 그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구분하고 합산을 한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번째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본서식은 우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하고 재산과 관련한 의무를 이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사용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진도 내역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름과 동일하게 그 진도 내역을 관리하는 서식인데, 앞서서 작성했던 3번, 4번, 5번에서 작성했던 그 각각의 명세서에 대한 직계표 성격을 서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해서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이제 매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출연재산이랑 운용소득이랑 매각대금 선택을 하신 후에 계획을 작성하시면 되고, 이때 작성을 하실 때 그 재산에 따라서 재산별로 나누어 적는 게 아니고 사업연도별, 재산 종류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올해 개선된 사항으로 홈택스 작성 방법이 변경이 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사용계획 및 진도 넥스에서 이게 6번째 내려왔던 이유가 아래쪽에 아까 보셨던 이 자동 채움 실행하기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앞서서 작성했던 3번째, 4번째, 5번째에서 작성을 했던 그 내역들이 목록에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채움 실행을 하신 후에
목록 내용이 제대로 다 불러왔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그 해당되는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상단에 내역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수정하신 후에 등록을 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소득 명세를 만약 작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을 반드시 클릭을 하신 후에 용도를 입력을 하시고 등록을 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정기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 하면 정기 자료 불러오기도 가능하니까 편리하신 쪽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기 미리 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게 다 작성을 하신 후에 한번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서식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여기 미리 보기 기능을 이용해서도 보시는 것도 유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식 출자 지분 보유 명세서로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황을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그 계열법인 여부하고 의결권 여부에 따라서 각각을 구분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때 만약에 정기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 자료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해당 내용이 단 목록에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용도 중에 매각한 주식은 삭제를 하고 신규 취득한 주식은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편리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이사 등 선임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여기 화면에는 보신 바와 같이 공익법인 전체의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이때 그 출연자의 관계, 7번의 출연법인과의 관계란에는 우리 이사 등의 구성원이 그리고 출연자와 출연법인, 다른 이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각각 박스 안에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여기 11번의 구분란은 이사하고 임원을 구분을 해서 적는데, 이사하고 임원을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서도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통해서 직전 4년도에 보고하신 그 이사 등의 선임명세를 불러오실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불러와 가지고 변경된 이사에 대해서만 추가 또는 삭제를 하시는 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기존 초과 이사 및 임직원 경비 명세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이사나 임직원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에 나간 경비 전액이 가산세로 부과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우리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작성할 내용이 지금 없을 것이지만 타 공익법인들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임직원의 직접 경비나 간접 경비 명세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21번 구분란은 여기 이사, 임원, 직원을 구분을 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이사하고 혹시나 이사랑 임원을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특정 기업 광고 등 명세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공익법인이 정당한 대가를 안 받고 특수관계 법인을 위한 광고 홍보를 금지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년도 중에서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안 받고 광고 홍보를 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여기에 이제 특정 기업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시고, 그리고 해당되는 그 광고나 홍보 행위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세무 확인서를 작성할 화면인데, 여기서 안내가 드렸던 내용, 첫 번째 안내드렸던 내용이 기본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대상이 이어로 표시된 경우에 작성을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공익법인이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으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고, 그리고 그때 받으시는 공익법인의 세무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사업 목적, 설립 권고법,
그리고 22번의 위반 금액, 그리고 23번의 외부 전문가 종합 의견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인적 사항으로는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자산 보유 현황과 수익 금액 현황은 앞에서 작성한 내용 그대로 불러와지니까 그대로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만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인데 첨부서류 등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익법인의 세무 확인 결과 직계표 작성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세무 확인 결과 직계표에 대한 내용인데 1번에 합계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앞서서 봤던 우리 세무항에서의 20번의 위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일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각 항목 2번란에서 14번까지 이제 외부 전문가가 확인한 그 적정 여부와 위반 금액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까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이 10번에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 수익 명세서 그리고 14번에 보유 부동산 명세서는 우리 공익법인 세무원 결과 직계표 상에 이 적정 여부가 여라 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각각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번부터 13번 같은 경우는 이게 적정 여부가 후인 경우에만 작성을 하시면 된다. 이 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끝으로 이제 신고 제출하기 화면인데 그 앞에서 작성했던 그 서류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내역이 맞으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바로 이어서 이제 결산서류 공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올해부터는 우리 공익법인이 법정 공시기한 이후에 당초 공시한 내용을 수정해서 재공시를 하는 경우에 그 재공시 사유를 기재를 해야 되고 공시 시스템에도 사유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작성을 하실 때 외부에서 공개가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년도까지는 이제 세무대리인이 출연재산 보고만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결산서류 공시도 가능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공익법인이 비슷한 서식을 이제 중복으로 작성하는 불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입력하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채움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신고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리 채움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 나면 결산서류 서식 내에 동일한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결산서류 서식 중에서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를 작성을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서식 간의 동일한 항목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익법인 안내포털에서 보셨듯이 01번에는 계산서류 공시가 있고 03번에 출연재산 보고서가 있지만 먼저 두 개 다 혹시나 각각을 이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을 하신 후에 결산서류를 공시를 하시면 편리하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산서류 공시를 하는 경우에도 순서가 재무상태표 그리고 운영성과표 순으로 작성하게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자동 체험 사례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은 각각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익법인 안내 포털에서 우리 여기 결산서류 공시 첫 번째 공시 등록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들어가 보면은 아까랑 다르게 표준 서식이랑 간편 서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 서식은 한번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총 자산 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그리고 수익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간편 서식으로 공시를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표준 서식으로 공시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서류 공시를 재공시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 구 버튼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을 들어가 보면 첫 번째 기본 정보 입력부터 16번째 종료까지 이렇게 16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기본사항 입력관에서 들어오시면 이 사업연도는 자동으로 생성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에 출연재산 보고서하고 동일하게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에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된 내용을 불러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년도에 공시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수정을 하시고,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대한 서식 작성을 하실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사수라든지 세무 확인 여부, 외부 회계 감사 여부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세 번째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를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내용이 조금 길다 보니까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이 엑셀 블록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블록기를 해서도 하실 수도 있으니까 편리하신 쪽으로 하시고, 그러면 이러한 재무상태표는 우리 공익 목적 사업하고 기타 사업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란에 입력을 하게 되면 왼쪽에 통합란에 자동으로 합계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화면에 내부거래 조정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원래는 처음에 01번에서 02번으로 넘어오면은 내부거래 조정은 안 보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 내부거래 조정을 잠깐 다시 보시면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 그 내부거래 차감 금액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이 내부거래 조정이라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이 내부거래 조정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차감할 금액이 아니면 입력할 금액이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하고 정기를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이때 정기에 대한 재무상태표라든지 운영성과표를 작성을 하실 때 이 아래쪽에 보시면 전년 공시자료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랑 그 운영성과표가 각각 정기란에 자동으로 기입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인, 아까도 이제 미르 체험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 상에 각각의 금액들이 다른 서식의 동일 항목에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엑셀 불러오기를 하실 때 엑셀 서식을 내려받기 한 후에 엑셀 불러오기를 하실 건데, 이게 저도 실제 해보면은 조금 이게 각각 입력을 하면 합계는 자동으로 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상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 이게 안 된 이유가, 이게 서식을 넣게 되면은 이게 오류로서 인식을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추석 작성 제출 화면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재무정보 공시 범위가 이제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추석까지 확대가 돼서 필수적 추수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추석을 포함한 전체 감사 보고서를 14번째 감사보고서 첨부 서류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은 추석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필수적 추석 기재사항 중에서 7가지만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 방법은 추석 서류 이제 실제로 작성한 파일을 첨부를 하셔도 되고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로 재무 현황 및 자산 현황을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 재무 현황과 자산 현황은 앞에서 작성했었던 재무상태표 상에서 그 가액을 공익목적 사업이랑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기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재무상태표를 이제 입력을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이제 입력을 하실 필요 없이 이 위에 보시면 자동 체험 실행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 아래쪽에 하늘색 부분은 자동으로 이제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바로 편리하니까 하시는데 반드시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를 작성하실 때 구분을 정확하게 좀 해주셔서 이러한 이제 구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래쪽에 28번, 29번, 3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늘색 셀이 아닌 하얀색 셀로 이제 빈 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자동 체험을 하는데 혹시라도 구분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넘어가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함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릴 때 각 항목별로 각 그 화면별로는 동영상 보기를 또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항목별로는 또 도움말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자동 체험 실행을 하긴 하겠지만 각 과목별로 그 결산서를 사실 어느 칸에 해당이 되는지 이해하시기 쉽게끔 각 이해하시기 쉽게끔 도움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부분이 각각 어디에 들어가는지 구분은 해놨으니까 한 번씩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을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앞에서는 이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여기서는 운영성과표에서 기재된 가액을 이제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기재를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서 우리가 운영성과표를 작성을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자동 체험 실행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서 하늘색 셀이 모두 다 이제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의할 부분이 운영성과표를 작성을 하실 때 우리 보조금은 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라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혹시나 기부금에다가 입력을 하거나 포함시킨다거나 아니면 기부금을 또 회비 수익으로 잘못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딱 잘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뭐 고용 장려금 이런 부분은 이런 보조금 수입이 아닌 그 사업 외의 수익에 해당이 된다. 이런 부분을 유의를 하시고 그리고 유형 무형자산의 처분이 정기 오류 수령 손익도 사업의 순이익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류 유형인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일곱 번째 공익목적 사업 세부 현황을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공익법인의 사업 현황을 상세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화면인데 우리 공익법인이 정관상 수행하고 있는 여러 공익사업에 대해서 잘 부합이 되게끔 사업 내용과 사업 대상 그리고 국내 국외 사업 지역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그 공익사업과 사업 지역 모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릴 점은 이 일반에 공개되는 서식이다 보니까 공시서식을 열람을 할 때 줘야 되는 그 기준값이 여기 화면에서 분류된 내용을 기준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기타 사업 내용, 뭐 기타 사업 대상, 그리고 해당 없음 이렇게 체크를 해버리면 정확하게 이제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 공익법인 현황에 맞게끔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공익 목적 사업에 사업별 실적을 입력을 하는데
우리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 그리고 사업 수행 비용 등을 사업별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사업 내용이 3개 이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업 수행 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을 사업 실적을 적으시고 나머지는 그 외의 사업에 합산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사업 수행 비용 합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 수행 비용 합계는 우리 앞에서 자동 채용으로 이제 불러왔던 그 내용인데, 수익 현황 이 사업 43번에 사업 수행 비용이 있습니다. 이 금액과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된다. 이 점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8번에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수익 세부 현황을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자동 채용 실행하게 누르면 단기는 운영성과표 상의 수익을 갖고 오고, 정기는 이제 전년도에 공시한 내용을 불러서 입력을 해줍니다만, 여기에 기부금품 같은 경우에 이때는 기부금품 중에서 이게 성격별로 기부자별이 개인이냐 영리법인이냐 모금단체냐 아니면 기타냐 이렇게 해서 기부자별로 좀 구분을 해서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기부금 물품에는 앞에서 입력을 했던 항목 중에서 기부금 항목 중에서 뭐 상품, 제품 이러한 물품으로 기부받은 금액을 별도로 한 번 더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앞에서는 이제 수익에 대한 세부 현황을 입력을 했고, 다음으로는 비용에 대한 세부 현황을 입력을 했는데, 원래는 앞에 수익 세부 현황에 대한 아래쪽에 있어서 자동 체험 실행하기를 버튼을 클릭하면은 그대로 같이 이제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시면 사업 수행 성격별로 이제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운영성과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운영성과표 작성 단계에서 사업 수행 비용, 일반 관리 비용으로 구분을 해서 반드시 구분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보니까 그 별도로 구분을 안 하고 통합해서 기재를 하신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 부분은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래쪽에 이 부분은 이 각 항목별 분배 비용, 인력 비용, 시설 비용, 기타 비용이 이제 뭔지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이 부분을 갖고 왔으니까 내용은 혹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기타 사업에 대한, 앞에서는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세부 현황을 작성을 했고, 지금은 이제 이제 기타 사업에 대한 이제 앞에서 이제 기타 사업에 대한 손익 세부 현황을 이제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동 체험 실행하기 이제 출연 보고서에서 불러오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운영 성과표 이제 앞에서 작성했던 내용에서 그대로 불러와 가지고 이제 11번의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한입과 이 전입액 금액란이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위에 이 금융 부분하고 부동산 부분은 이 부분은 직접 좀 작성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한 가지 또 이거는 공시하신 후에 오류가 있던 부분을 한번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그 자료를 갖고 온 내용인데, 혹시나 우리가 부동산 임대가 있는 경우에 부가세 신고를 해서 그 임대료를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가세 신고는 했는데, 부가세 신고는 했지만 혹시나 이 부동산 임대에 대한 이 부분은 빠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임대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내역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임대 수익 금액을 반영을 해서 이제 공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시를 하실 때 그 본점에서는 지점에 이제 수입 지출 모두 합산을 해가지고 이제 공시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수익 금액도 본점과 지점의 임대료를 합산을 해서 반영을 해주십사 그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9번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단체가 우리 공익법인이
그 받은 기부금하고 그 기부금의 지출을 공개하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기 2월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때는 이 정기 2월 금액과 그 전년도에 작성했던 서식에 차기 2월 된 이 금액과 반드시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화면으로 이게 넘어오게 되면 08번에서 09번으로 화면이 넘어오게 되면은 자동으로 입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나 만약에 이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 하시면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만 변경으로 끝낼 게 아니고 전년도에 차기 2월 잔액도 함께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꼭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매월별로 이제 기부금 수익과 지출 금액을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시고 혹시 그리고 여기 기본 순자산 편입액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부받은 금액 중에서 기부금 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당기의 기본 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기본 순자산 편입액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출 금액이 있다고 하면 이 지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여기 지출 명세서, 그러니까 국내 사업이냐 국외 사업이나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지출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 금액과 차각관계에 대한 지출 금액 합계와 이 금액과 여기에 작성된 그 합계 금액이 반드시 딱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이제 지출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 이제 각각의 국내 사업에 대한 지출 명세서와 국외 사업에 대한 지출 명세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작성을 하실 때 지출 목적별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구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수혜자나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자산취득에 지출한 경우, 세 번째 운영경비에 지출한 경우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고 100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개별 수혜자별로,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다. 그 내용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잠깐 참고로 가지고 온 내용인데 공시 내용 중에서 오류 유형입니다. 그래서 수혜자를 임의로 우리 공익법인, 그러니까 받은 수혜자라든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번호를 우리 사업자 번호로 적는다든지 그런 임의로 기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유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수혜 인원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구분을 해서 1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꼭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 국외사업에 대한 지출명세서인데 여기서는 작성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법 동일하고 그러니까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의 국가가 다른 경우에 국가별로 작성을 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주식에 대한 출연, 취득, 보유, 처분 명세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각각의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눌러서 첫 번째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주식 등의 보유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인데 여기서도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엑셀 블록으로도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공시한 주식 명세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 자료 이제 블록의 버튼을 통해서 자동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혹시나 4년도 중에 매각을 했다면 삭제를 하시고 신규 취득한 주식이 있다고 하면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그 변동사항이 있는 내용을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변동사유가 출현, 유상취득, 매각 등으로 인해서 보유주식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많은 경우에는 엑셀 블록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의결권 행사 여부를 작성을 하는 화면인데 작성 대상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엑셀 블록에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편하신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네 번째로 앞서 여기서는 종자상 가액에서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를 하는 부분인데 앞에서 이제 주식 등의 보유 현황을 작성을 하면서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이랑 장부가액이 이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 각각의 선택 입력을 하고 나면 입력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11번째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해당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출연자 작성하기, 이사 구성원 해당 작성하기 버튼을 통해 각각 이동을 해서 작성하실 수 있으신데 이쪽을 오른쪽으로 보시면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엑셀 파일을 불러오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자료 불러오기를 통해서도 작성하실 수 있으신데 이때는 먼저 보시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슬립시 출연자랑 당해 사면도 출연자를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하는데 이때 작성 대상은 재산 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출연한 자, 즉 소액 출연자는 제외를 하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당해 사업용도 출연자를 이제 입력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출연 보고서에 불러오기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클릭을 하시면 2천만 원 이상 출연자를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류 현황인데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사 등 주요 구성 현황을 작성을 하는 화면인데 이때도 정기자료 불러오기랑 출연재산 보고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변동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전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나 임원을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는 이사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 기본 사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사수 작성했던 이사수하고 반드시 현황이 이제 같게 돼야 된다는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성을 하실 때 여기 이제 특수관계인 범위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오른쪽에 파우창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그대로 이 내용에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해랑을 작성을 하는 형입니다. 여기서는 각각 두 개로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해랑 작성하기랑 수익용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의무사용 해랑 작성하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의하실 부분이 작성 대상이 무엇인지를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첫 번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에서 본 서식 작성 대상은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만 작성을 하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에 대해서 출연받은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을 하고 전년도에 작성한 그 명세 중에서 미사용액이 있는 출연재산을 이제 정기자료 불록이라든지 이 버튼을 통해서 불러와서 당해 사용액을 입력해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출연 보고서에서 불록을 통해서 그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상에 해당 사업연도 자료를 불러와서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12시 다 됐는데 잠깐 남은 부분이 얼마 안 돼서 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양해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은 오류 현황인 이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수익용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을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작성 대상은 첫 번째 종사상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과 그리고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 법인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출연재산가액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 현황을 작성을 해야 되고, 이제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여기 당기 순이익란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결손이 난 경우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기재하시면 이 의무사용 출연상 가액이 올라가게끔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손이 난 경우에는 이 당기 순이익이다 보니 그는 0으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 이 부분을 꼭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오류 현황인데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은 13번째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작성을 하면입니다. 이 부분은 출연재산 보고서상에 운용소득 명세서랑 동일하기 때문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작성을 이미 했던 법인이라고,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위쪽에 보시면 출연보고서에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은 그대로 불러와지니까 별도의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음수가 된 금액 중에서 절대값 중에 작은 금액을 갖고 와서 이제 미달 사용액이 결정되고 이 금액의 10%가 가산세가 해당이 된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 또 오류 현황인데 자료를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난 저희가 그 등록을 해 놓을 테니 한번 참고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감사 보고서를 이제 14번째 감사 보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는 화면인데, 이 감사 대상,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좀 해당이 되면, 그러니까 직전 아까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해당 사업연도 기준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서 22 사업연도 총자산 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다. 그러니까 23년도가 아닌 22 사업연도가 100억 원이 총자산 가액 100억 원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23 사업연도에 대해서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올해 4월 말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이제 여기서는 신고 제출을 하실 때 아까 작성한 서식이 그대로 나와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오류사항을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만약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잘 보시면 오류 코드 01, 02, 04, 06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있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오류 조치 방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그 문서를 한글 파일로 내려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 그거를 클릭을 여시면은 이렇게 오류 번호별로 해서 이렇게 그림하고 내역하고 이렇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류가 있다 하면 이 코드가 몇 번인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문서를 받으신 후에 이 오류 해당되는 그 코드를 확인을 해주시면은 물론 조금 오류 조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출연재산 보고랑 공시랑에 대해서 개별 화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1시까지 식사를 하신 후에 1시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시고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